자, 오늘 순열 딱 끝낼 거예요. 여러 가지 형태들에 대해서까지 필기 좀 하자. 제목이 순열이야. 순열은 뭐냐면 경우의 수를 빨리 구하기 위해 착안해낸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봐봐. 얘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오케이? 기억해. r개를 택해. 이해가요 지금? n개 중 몇 개를 택한다? 그 r개를 택해진 r개를 기억해. 배열하는 거야. 얘를 뭐 한다고? 배열하는 경우의 수야. 배열하는 경우의 수야. 끝. 이게 순열이야. 이렇게 쓸게. 이렇게 다시 이렇게 표기할게.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한 뒤 그 택한 i를 뭐 한다?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순열이라고 불러. 잘 봐. 예를 들어 우리가 3명이 있어. 몇 명이 있다고? A, B, C 3명이 있어. 서로 다른 3명이지? 여기서 2명을 골라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거야. 봐봐. 3명 중에서 몇 명을 골라? 2명을 골라. 그럼 내가 이거 노가다로 풀어보자. 어떻게 배열이 돼? A, B 또는 B, A 또는 A, C 또는 C, A 또는 B, C 또는 C, B 총 몇 가지가 있어. 근데 이걸 다 쓰는 게 귀찮아서 만든 게 순열이야. 이걸 단방에 풀 수 있어. 어떻게 푸냐면 얘들아, 몇 명 중에서 몇 명을 골라? 그러면 기억해. 3P2라고 쓴다. 뭐라고 쓴다고요? 3P2. 그럼 봐봐. 위에 거로 정리하자. 몇 명 중 몇 명을 택해서 위에 거 n개 중 r개를 택해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면 이제부터 이렇게 씁니다. 기억해. NPR이라고 씁니다. 아까 3P 쓰듯이. 이해가요? 그럼 계산은 어떻게 되냐면 잘 봐. 아까였으면 3P 얼마라고 썼어. 그러면 3부터 하나씩 작아지면서 2개를 써. 그럼 처음에 3을 써. 하나 작아지면 얼마? 끝. 얼마야? 그래, 아까 그 노가다 안 해도 되잖아. 이해가지? 그 노가다 하는 거 일일이 다 쓰는 게 귀찮아서 하는 게 순열인 거야. 이때 중요한 얘기 좀 할게. 여기 마지막에 분명히 뭐 한다는 말이 있어? 배열한다는 말은 다르게 해석이 돼. 봐봐. 서로 다른 3명 중에 2명을 골라서 배열한다. 3P2지. 그럼 그 2명은 순서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A, B 쓰는 거랑 B, A 쓰는 거랑 다르잖아. 얘는 순서가 있다는 뜻이야. 뭐가 있다는 뜻이라고? 순서가 있어. 그러니까 n개 중에 r개를 택해. 근데 그 택해진 아이들이 순서가 있다? 이런 순열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맨날 예를 드는 게 있어. 일단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콘서트 티켓을 예매한다. 그렇지? 오프라인 예매야. 내가 대기번호 100번이야. 근데 저기 1번한테 가서 야 자리 좀 바꾸자. 그럼 바꿔주니? 그 말은 100번과 1번은 자격이 어때? 다른 거야. 그러니까 배열되는 애들이 자격이 다르면 이건 순열이라는 생각은 가져야 돼. 그쵸? 1번과 100번, 100번과 1번은 다른 거란 말이야, 자격이. 다시 말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해서 배열하는, 순서를 매기는, 자격을 달리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순열. 그걸 뭐라고 쓴다? NPR. P가 퍼뮤테이션이야. 배열한다는 뜻이야. 이해가요? 이때 또 하나. 가끔 풀다 보면 이럴 수는 있어. 여기야 앞뒤가 똑같을 때가 있어. 앞뒤가 뭐 할 때가 있다고? 똑같으면 기억해. NPN이지. 그럼 얘는 이렇게도 씁니다. N하고 느낌표. 이걸 팩토리얼이라고 읽어. 뭐라 읽는다? 팩토리얼이라고 읽어. 괜찮나 여기까지? 괜찮지? 이거를 NPR을 문자로 쓰면 너무 복잡해. 그냥 다시 생각해.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작아지면서 몇 개를 쓴다. R개를 써서 곱하는 겁니다. 괜찮지 여기까지? 이 다음에 몇 가지 약속 좀 할게. 순열 연산하는 것 좀 하겠습니다. 순열 연산하는 거. 잘 봐. 순열 수라고 할게. 내가 NPR을 따로 쓰진 않을게요. 이런 것만 좀 하겠습니다. 가끔 풀다 보면 이런 게 나올 거야. 첫째. 끝에가 얼마니? 그럼 무조건 1이야. 이건 약속이야. 그럼 당연한 말. 0 팩토리얼도 얼마야? 1이야. 이건 약속이야. 이해가지? 그리고 한마디만 더. 이거 뒤에 증명 문제에 나와. NPR을 n부터 몇 개를 쓰는 거라 그랬어?
잘 봐, 잘 봐. 얘들아, 계산 어떻게 하니? 6 곱하기 이렇게 하지. 근데 이걸 이렇게 쓸 수도 있어. 6p2지. 6부터 다 써봐. 누가 사라지면 돼? 431 사라지지. 그럼 431은 6에서 2를 뺀 팩토리얼이야. 그래서 n패를 이렇게 씁니다. 증명할 때는. n팩, 몇 팩? n팩? 밑에 뭐라고 쓸까? n-r팩 이렇게도 씁니다. 얘가 나중에 증명할 때는 다 이걸로 푼다. 증명 문제. 이거는 증명할 때만 쓰여요. 이 넘어가는 과정은 증명 과정에서 많이 나와. 시험 문제도 아예 증명으로 낸다. 그냥은 다 누구나 바꿀 수 있지. 이해가죠? 이걸 하면 일일이 나열할 필요가 있어 없어? 시간이 단축돼서 좋은 거야. 다시 말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해서 배열하는 거야. 이때 팁 하나. 서로 뭐하다고 돼 있어? 너희한테 물어보자. 똑같은 연필 3개 줄 거야? 똑같은 연필 몇 개 준다고? 거기서 2개를 골라서 배열해봐. 그래. 3P이니? 몇일까? 그냥 한 가지야. 그 중에서 이 말이 꼭 들어봐야 돼. 그 다음에 그 택해진 아이들 배열, 순서를 매겨, 자격이 달라? 뭘 쓰는 거라고? 순열을 쓰는 거라는 거 잊지 마. 괜찮지? 이제 문제 풀면서 예시를 좀 들겠습니다. 자, 유형 9번에 1103번 갑시다. 어렵지 않다. 이거 풀면서 몇 가지 유형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천천히 갈게요. 자, 쉬워. 스마일의 5개의 문자 중에서 3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뭘 구하래? 옛날 같았으면 어떤 3개를 할지도 고민할 거고 그걸 배열하는 것도 고민했을 거야. 근데 이제 바로 푼다고. 그냥 정답이 뭐야? 5P3이지. 고민이 없잖아. 그럼 5 하나 작아지면 이렇게 가겠지. 경우의 수는 60까지 끝. 너무 쉽죠? 나머지 어렵지 않아. 그 다음 갑니다. 이제 유형 10번입니다. 잘 봐. 제목의 밑줄. 뭐 하는 경우의 수? 이웃하는 밑줄. 그러니까 문제에 표현들이 나올 거야. 그 표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관건이야. 첫 번째, 뭐 한다는 표현이 나와? 이웃한다 그러면 이웃사촌 알지? 붙어 있다는 개념이야. 뭐 한다? 나랑 종훈이랑 이웃해. 그럼 우리 둘은 붙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들어올 수는? 그럼 기억해. 덩어리로 묶어준다. 뭐 해준다고? 묶어준다. 이 말이 포인트야. 이 말 기억해. 묶어준다. 이웃한 애들끼리 묶어주는 거야. 그런 다음에 계산을 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 전체 곱하기 속. 이게 뭔 소리인지 보여줄 거야. 전체 곱하기 속. 이게 무슨 말인지 보여주겠습니다. 이해가죠 지금? 잘 봐. 이제 이거 지워도 돼요? 봐봐. 1학년 3명과 2학년 4명을 일렬로 세워. 일단 몇 명을 세우는 거야? 7명을 쫙 세워. 그러면 7팩이 정상적이야. 그치? 7팩. 7P 7이니까 7팩이야. 근데 특별한 말이 있어. 1학년끼리는 뭐 한다? 1학년끼리는 이웃해야 돼. 그럼 봐봐. 여기 1학년 몇 명 있니? 3명 있어. 2학년 몇 명 있니? 4명 있어. 전부 다 다른 사람이야. 내가 아까 이웃한다 그럼 뭐 해준다고? 묶어준다. 그러니까 얘네 셋이 이제 묶어. 한 팀처럼 움직이는 거야. 그럼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 팀이 있는 거지. 그 낮게 개별팀이 몇 개 있는 거야? 4개. 총 몇 개? 5개를 배열해. 그럼 몇 팩토리얼이 돼야 돼? 이게 내가 말했던 전체야. 단, 이 덩어리가 움직이면서 다닐 거지. 덩어리가 어디 딱 놓인다고 해도 이 셋은 그 속에서 지네끼리 뭐 한다? 자리 바꾸지. 그러니까 곱하기 다시 몇 팩을 해야 돼? 3팩. 끝. 이렇게 한다. 이해가요? 참고로 5팩은 진짜 더럽게 많이 한다. 5팩은 120이야. 곱하면. 3팩은 1이니까 얼마? 6. 총 몇 가지가 된다? 720가지가 됩니다. 괜찮죠? 어렵지 않아. 그 다음 하나만 더 갑시다. 1109번입니다. 중요한 말 나온다. 옛날에도 한번 강조했던 게 나옵니다. 1109번. 잘 봐.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이제부터 밑줄. C와 D 또는 D와 E가 뭐 한다? 중요한 말. 잘 봐. C와 D 또는 D와 E가 뭐 한다? 이웃해. 저건 이렇게 쓸 거야. 저건 잘 봐. C와 D가 이웃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치? 누구랑 누가? D와 E가 이웃할 수도 있는 거야. 맞아 이 말? 자, 내가 지금 어디에다 동그라미 쳤어? 5월. 기억나나? 문제를 푸는데 5월 그러니까 한국말로 뭐야? 또는 아니면 무엇하거나 이런 표현이 나올 때가 있어. 이런 표현이 나올 때가 있어. 이런 표현이. 그럼 이거 무슨 정리라 그랬어?
그치, 합 덧셈 정리야. 무슨 정리다? 덧셈 정리야.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덧셈 정리라는 걸 떠올려야 된다 그랬어. 기억나요? 그때 뭐라 그랬어? 덧셈 정리란 각각의 경우의 수를 뭐 한 다음에? 더한 다음에. 그러니까 앞사건 더하기, 그치? 뒷사건. 근데 이러면 두 번 세지는 게 있지. 겹치는 거. 그래서 교집합이라고 해서 이게 뒤사건. 이런 경우의 수를 뭐 해야 된다? 빼줘야 된다는 거 있지만 진짜 더럽게 많이 나와. 보통 어려운 문제는 케이스를 쪼개는 것 덧셈 정리 아니면 여사건이야. 이건 정확히 덧셈 정리 문제입니다. 요 말 좀 필기해 줘. 그리고 해석할게 이제부터 간다. 필기해 주고 가겠습니다. 또는 뭐뭐하거나 그럼 무조건 덧셈 정리 떠올려야 돼. 다시 강조해.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이 어려우려면 케이스를 쪼개 푸는 패턴, 아니면 덧셈 정리 패턴, 아니면 여사건 패턴. 이 딱 세 가지야. 그 세 개에서 문제는 만들어집니다, 항상. 덧셈 정리, 앞사건 플러스 뒷사건 빼기 앞과 뒤의 교집합의 사건이야. 이 교집합이라는 건 뭐 하는 걸 뜻한다고? 겹치는 것. 오케이. 그럼 봐봐, 이제 문제도. 갑시다. 첫 번째 얘부터 갈게, 얘부터만 해석하자, 얘부터. C와 D가 뭐 한다고 했어? 이것만 생각해. 다른 거 무시해. 이것만 생각해. 6개를 배열할 건데 C와 D가 뭐 한다고? 덩어리 묶어줘. 그럼 총 몇 가지야? 5가지, 5패. 단, 둘이 자리 바꿔. 2. 됐어요? 얘도 가자. D와 E도 뭐 한다고? 이웃해. 무시해. 이것만 생각해. 누구누구 이웃한다고? D와 E가 이웃해. 똑같이 그러면. 똑같이 5패. 곱하기 얼마? 2야. 자, 이제부터. 얘가 얘지. 뭘 빼야 돼? 교집합. 즉, 둘 다를 만족해야 돼. 얘들아, 물어보자. 이 아이와 이 아이의 교집합, 둘 다를 만족하는 건 뭐야? 그렇지. C, D, E가 뭉쳐져 있어. C, D도, D, E도. 그럼 D가 어디 있어야 돼? 가운데 저런 상태로 뭉쳐져 있는 거야. 이 상태를 띄면서 뭉쳐져 있는 거야. 이 상태를. 그래야 C, D도 이웃하고 D, E도 이웃하지. D가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갈 수는 없어. 그러니까 D가 가운데 있는 상태로 저런 식으로 돼 있는 거야. 그럼 봐봐. 크게 봤을 때는 몇 개야? 4개. 그렇지. 그럼 이번엔 4개에 4팩. 원래 속은 지네끼리 자리 바꿔서 생각을 해야지. 근데 누구 자리는 픽스야? 그렇지. 그럼 누구누구만 자리 바꿔? C. 이렇게 한다고. 그럼 나는 얘와 얘는 뭐 한 다음에? 얘는 뭐 한다? 빼겠지. 그렇지. 최종 갑시다. 아까 5팩이 얼마라 그랬니? 120. 곱하기 2하면 240. 뒤에도 240. 빼기. 4팩이면 4, 3, 2, 1. 얼마야? 24. 곱하기 2하면 얼마다? 48이 되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240 더하기 240 빼기 48 하면 432 하고 떨어집니다. 얼마가 된다고? 432. 이렇게 떨어져. 다시 강조한다. 모의고사 4점 문제가 나오던 대신 어려운 문제가 나오던 경우의 수 순열 조합에서 어려우려면 첫째, 케이스 쪼개기. 저번에 많이 했던 거 기억나요? 둘째, 덧셈 정리. 셋째, 여사건. 이건 기억해야 돼. 오케이. 자, 그 다음 갑니다. 유형 11번입니다. 제목이 뭐라 되어 있니? 밑줄. 오케이. 잘 봐. 이웃하지 않는 이란 말이 나와. 그럼 어떻게 풀면 좋냐면 기억해. 밑줄 치고 얘가 나오면 봐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다. 야, 남자들끼리는 이웃하지 마. 그럼 나머지는 이웃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나머지를 먼저 배워. 그러니까 이웃하지 말라는 데 제외한 나머지 먼저 배워. 남자 이웃하지 마. 그럼 여자 먼저 배워래. 우리 가족은 이웃하지 마. 그럼 다른 사람도 배워래.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남자들은 이웃하지 말라 그랬지. 그럼 여자를 쫙 배열한 다음에 남자를 어디 앉히면 될까? 사이사이. 사이사이. 핵심은 사이사이야. 이해가지? 이런 코멘트는 딱 써놓고 시작을 합시다. 그럼 이제 갑니다. 1110번 갑니다. 읽을게. 어느 산악 동아리에서 남자 2명과 여자 3명을 일렬로 서서 등반을 시키는데 밑줄 치자. 남자끼리는 뭐 하지 않는다? 이웃하지 않는다. 그럼 누구 먼저 배열한다? 여자 먼저 배열한다. 여자 몇 명 있어? 3명. 여자 3명을 배열합니다. 따라서 몇 팩? 3팩이지. 그럼 남자들은 어디 배열하면 돼? 사이사이. 여자 사이사이라고 해서 요 사이만 있는 거 아니지? 앞과 뒤를 포함한 사이사이. 총 몇 개? 서로 다른 4자리 중
몇 자리를 골라서? 두 자리를 골라서 남자를 배열한다. 4p2가 되겠지. 끝. 심플하죠? 이렇게 가는 거야. 3팩이면 얼마고? 4p이면 4, 3 얼마? 12가 되겠지. 그러니까 계산하면 얼마가 되니? 72 이렇게 떨어지는 문제가 되지. 어렵지 않죠? 심플합니다. 하나 더 가겠습니다. 나머지들 괜찮고 유형 12번 갑니다. 봐봐. 제목에 뭐라고 돼 있어? 자리에 대한 조건이야. 즉 뭐냐면 야 어떤 자리는 누가 와서 서야 돼. 저런 자리는 제가 와서 서야 돼. 이런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부터 해결하는 게 좋아. 그래서 얘는 이런 패턴이 나오면 조건부터 뭐한다? 해결한다. 그렇지. 이런 게 절대적인 건 없어. 그냥 문제 푸는 요령이라는 거야. 조건 먼저 해결. 그래야 문제가 심플해져.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 내가 진짜 일을 한다고 해 그냥. 오케이. 봐봐 이제. 막 모의고사 4점 풀면 애들이 미쳐. 그런 생각 어떻게 하냐고. 그게 아니라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갑니다. 놀이기구에서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서 남자 몇? 셋. 여자 몇? 4명을 일렬로 세우는데 양 끝에 중요한 말 나오네. 누가 쓴다? 여학생이 와요. 그럼 봐봐. 총 몇 명을 배열하는 거니? 7명을 배열해. 그치? 딱 눈에 들어오게. 근데 요 처음과 끝에는 반드시 누가 서야 돼? 근데 여자 몇 명 있어? 4명. 그럼 여자 4명 중 몇 명을 골라서? 2명을 골라서 배열하지. 여자부터 해결하자고. 그럼 뭐가 돼? 그렇지. 저 제한된 조건부터 해결한 거야. 그럼 나머지 사람들을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요 안에서 지네끼리 막 배열되게 배열하는 거지. 요 안에서 지네끼리 배열되는 거야. 몇 팩토리알? 5팩이지. 끝. 그다음 4팩이면 얼마예요? 12. 5팩이면 얼마? 120. 12 곱하기 12는 얼마니? 144. 공 하나 붙이면 1440까지가 되겠지. 심플하죠 지금? 오케이. 그 다음 하나 더. 자, 유형 1118번 갑니다. 유형 안 넣고. 요건 하고 갈게요. 봐봐. 이 문제를 고른 이유 잘 나와. 그냥 잘 나와. 봐. 윈터다 윈터. 윈터에 6개의 문자를 나열합니다. 그런가 봐. 중요한 말. W와 T 사이에 몇 개가 와야 돼? 2개가 와야 돼. 아직 W, T도 배열되지 않은 거야. 그럼 생각해. W가 있고 누가 있어? 여기 2개는 와야지. 그럼 봐봐. W랑 T 제외하면 몇 개 있어? 그럼 4개 중에 몇 개를 골라서 2개를 골라서 배열하지. 오케이. 경우의 수는 얼마다? 4P2라고. 단 W와 T 사이라 그랬지. W가 앞이고 T가 반드시 뒤야? 아니지. 이 둘이 자리를 뭐 할 수도 있어? 바꿀 수도 있어. 다시 곱하기 얼마? 2가 되겠지. 그럼 마치 이 4개는 하나의 뭐처럼 움직일 뿐이다. 덩어리처럼 움직일 뿐이라고. 그럼 나머지가 몇 개 더 남어? 2개 더 남지. 그러면 하나, 둘, 3개니까 몇 팩이 된다? 나 옛날에 이런 애 봤어. 쌤, 덩어리로 생각하면 하나, 둘, 셋, 3팩이고 쥐네끼리 자리 바꾸는 거 안 해요? 그걸 이미 다 여기서 뭐 한 거야? 한 거야. 제한 조건에서 먼저 써온 거야 그냥. 계산합시다. 4P면 얼마니? 12. 곱하기 2 곱하기 얼마? 6이 10이니까 12 곱하기 10이면 얼마? 144 이렇게 가는 거지. 괜찮아요? 지금 뭐 특이점도 없고 어려운 점도 없어요. 그 다음 가겠습니다. 봐봐. 유형 13번입니다. 적어도 동그라미. 앞에서도 했었는데 적어도란 표현이 나오면 뭘로 푸는 게 좋다? 6건. 적어도란 표현이 나오면 왜 6건이냐면 6건을 쓰는 이유는 내가 정방향으로 구하기가 너무 복잡하고 다양해. 그때 뭘 쓴다? 6건을 쓰는 거야. 적어도가 대부분 그래. 그래서 얘 나오면 전체에서 6건을 뭐 한다? 뺀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치? 이 6건을 말로 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가겠습니다. 봐봐. SILENT의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잘라주겠습니다. 왜? 전체가 여기서 보일 거니까. 중요한 말. 적어도 한쪽 끝에 뭐가 온다? 모음이 와야 돼. 양 끝이 있지. 근데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와요의 6번은 뭘까? 둘 다 모음이 안 와. 더 풀어내면. 둘 다 자음이 와.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얘는 전체에서 빼는 거지. 양 끝이 뭐가 오는 경우? 자음이 오는 경우. 이해가지? 이제 갑시다 얘들아. 봐봐. 전체는 굉장히 쉬워. 몇 개의 문자를 배열해? 몇 팩토리알? 6팩 쉽지? 문제는 여기야. 양쪽 끝에 뭐가 와? 또 해보자. 잘 봐. 일로 와.
6자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도 했던 거야. 양 끝에 뭐가 와야 돼? 자음이 와야 돼. 자음 모음 구별하죠? 자음 누구에 있어? S, L, N, T 몇 개 중? 4개 중 2개를 골라서 배열하니까 뭐라고 써야 돼? 4P. 4P 2다. 4개를 다 쓰는 게 아니니까. 그럼 가운데 4개를 배열해야 되니까 곱하기 몇 팩이 들어간다? 4팩 이렇게 들어가지. 이거 이해가? 괜찮나요? 그래서 하자. 얘다 5팩이 아까 얼마였어? 120. 6팩은 거기다 6을 곱하지. 720. 빼기. 4P이면 얼마니? 12. 4팩이면 4, 3, 2, 1이지. 센스 있게. 이게 얼마? 12, 12, 144. 곱하기 얼마? 2, 288. 센스 있게 가자. 이해가죠? 그래서 마지막 둘을 모으면 그만이다. 빼면 432 하고 떨어집니다. 지금 내가 각가지 표현에 대한 해석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적어도 이런 말들에 제일 잘 나오는 말들. 괜찮죠?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 더 가겠습니다. 오른쪽 갑니다. 자연수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개수. 별거 없어. 별거 없어. 단, 전에 했던 게 한번 나온다. 표기 좀만 해줄까? 배수 판정 우리 했던 거 기억나요? 말로 할게. 말로 할게. 한번 썼죠? 저번에 필기한 게 있어. 이 입에서 어떻게 확인해? 끝자리가 0, 2, 4, 6, 8. 0도 있어. 3의 배수. 각 자리의 수의 합이 3의 배수인지 보는 거야. 4의 배수? 끝 2자리 보는 거야. 5의 배수? 끝에가 0, 5. 이거 보는 거야. 기억하지? 이게 기본이야. 갑시다, 이제부터. 갑니다. 0, 1, 2, 3, 4의 숫자가 적힌 5장의 카드 중에서 3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3자리 자연수 잘라줘. 몇 자리 자연수야? 조심할 것. 0은 체크. 0 왜 체크하게? 그렇지. 0 맨 앞에 올 수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갑니다. 그중 얘가 몇의 배수여야 돼? 3의 배수. 그러면 맨날 말해. 케이스 쪼개기. 뭘 쪼개자? 케이스 쪼개기. 쫙 만들어. 그럼 나는 각 자리 수의 합이 몇의 배수가 되면 돼? 그럼 나는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조합만 만들게. 어떤 조합으로 배열할까 생각하는 거야. 다시 합이 몇의 배수? 3의 배수가 되는 조합만 생각할게요. 그치? 나 아직 배열을 했니 안 했니? 안 한 거야. 그럼 난 이렇게 괄호 쳐서 씁니다. 보통 이렇게 할게. 합이 3 또는 합이 뭐일 수도 있어? 6 합이 뭐일 수도 있어? 9 얘들아 합이 12일 수는 없어. 4, 3, 2가 제일 크니까. 그럼 물어보자고. 합이 3이 되는 숫자 조합 카드가 뭐 있을까? 순서 없어. 그냥 0, 1, 2면 3이 되지. 그치? 아직 이들을 배열한 건 아니야. 이들을 가지고 이따가 배열할 거야. 합이 6이 되는 거 뭐 있을까? 순서 들려. 0. 난 0부터 쓰려고 그래 항상. 1 쓸 수 없지. 2, 4. 0으로 할 수 있는 거 더 있나요? 없어. 그럼 뭐 있을까? 그렇지. 뭐 있다? 1, 2, 3 이렇게 가겠지. 이해가 지금? 합 6 되는 거 더 있어? 없어. 이제 합 9 되는 것. 딱 하나 보여. 2, 3, 4. 그렇지. 짠. 찰바 나열할 때 이게 얼마나 심플한지. 나 이걸 다시 뜨게 보면 봐봐. 얘네는 0이 있니 없니? 그럼 지네 멋대로 배열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몇 팩? 3팩. 얘도 몇 팩? 쉽지. 얘네는 좀 다르지. 누구 때문에? 그럼 첫 번째. 맨 앞에 올 수 있는 거 몇 개? 2개. 그 다음. 몇 가지? 얘도 몇 가지겠어? 끝나지겠지. 케이스를 쪼개는 거야. 왜냐? 케이스를 쪼개면 디테일은 쉬워지는 거야. 당연히. 복잡하지만 무조건 케이스를 쪼개 안 보이면 이제 갑시다. 4 얼마? 8. 3팩이면 6 얼마? 12. 정답 얼마? 20까지. 이렇게 가는 거야. 괜찮나요 지금? 오케이. 나머지들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따 유형 15번까지 하고 쉴게요. 유형 15번 간다. 제목 밑줄 사전식 배열. 사전식 배열 숫자 말고 문자로 하는 거야. 야, 우리 사전 본 적 있니 없니? 영어 사전, 국어 사전 찾을 줄 알지? 상식이야 이거 상식. 갑니다. 5개의 문자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사전식으로 뭐 한다? 물어보자. 일로 와. 사전식. 뜻은 없어도 돼. 5개 다 쓰는 거야. 제일 먼저 오는 숫자 단어가 뭘까 그럼? A, B, C, D, E. 얘가 첫 번째지. 그 다음에
A, B, C, E, D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된다는 거 느껴져 안 느껴져? 이게 사전식 배열인 거야. 뜻은 없어도 돼. 이제부터 갑니다. 요 아이는 몇 번째 오니? 그러면 근처까지는 러프하게 간 다음에 그 뒤편 디테일하게 세는 거야. 얘 뭘로 시작해? 그럼 첫 번째 뭘로 시작하는? A로 시작하는 걸 찾자. 몇 팩토리얼? 4팩. 그럼 얼마니? 24개가 있어. 그 다음 뭘로 시작하는 거 찾을까? B, 바바바바. 그럼 얘도 몇 개가 있어? 24개가 있어. 그 다음 뭘로 시작해 이제? 근데 C 다음에 얘는 B지. 그럼 C 다음에 A 가고 있는 것도 있겠지. 이렇게 몇 개? 6개. 3팩이니까. 그 다음에 C 이제 하고 뭐가 나와? B가 나오지? C, A로 하는 거 다 센 거야. 우선 여기까지만 하자. 다 더하면 얼마니? 54개. 이제 디테일하게 갈 거야. 그 다음에 C하고 뭘로 나와? B로 시작하지? 세도 되는데 이것도 머리 쓸까? 그 다음 뭔데? E지. 근데 난 그 앞에 뭘로 시작하는? A로 빠바 몇 개? 2개. C, B. 그치? A 썼고 B, C는 못 쓰니까 뭐? D, 빠방. 얘도 몇 개? 2개. 그럼 여기까지 더하면 몇 개? 58개. 이해가? 이제 가는 거야. C, B. 이제 뭘로 써? E. 이제 쓰자 그냥. AD. 얘가 몇 번째야? 59번째야. 그치? 그 다음에 뭐겠어? C, B, E. 그 다음 D, A. 쟤네. 얘가 몇 번째? 60번째. 그렇지. 이렇게 세는 거라고. 러프하게 순열로 가다가 디테일은 세는 거라고. 괜찮지? 문제 패턴 2개야. 알파벳 배열을 주고 몇 번째인지 물어보든지 아니면 거꾸로 60번째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든지. 시험 2개 중에 하나. 시험에 이거 잘 나와. 작년 검단도 나왔고 백석도 나왔어. 조심해. 잘 나와. 그리고 또 하나. 작년에 검사 어떻게 했냐면 A, B, C, D는 누가 제일 먼저야? 이걸 그지같이 이렇게 냈더라고. X, W, Y, D, E 뭐 이렇게 냈어. 그럼 알파벳 순서면 누가 제일 빨라? 그럼 얘를 1번 그 숫자로 바꿔 풀어라. 검나온 작년 문제야. 은근히 틀렸다 이거. 이게 가지 지금? 오케이. 자 하나만 더 할게요. 거꾸로 되는 문제 너희 하나 시켜보자. 1129번 보여? 풀어본다. 3분. 내신에 잘 나와. 쌤 수능에 나오나요? 수능에는 안 나와. 내신에 잘 나와. 1129번 상문제 한번 풀어볼게. 110번째입니다. 얘다 6자리 자연수야. 맨 앞에 뭐는 올 수 없다? 명은 올 수 없습니다. 큰 수야, 작은 수야? 큰 수야. 큰 거부터 세. 110번째로 큰 수야. 그치? 그럼 앞이 5로 시작할 때가 제일 큰 아이들이 나오겠지. 러프하게 가다가 디테일하게 세는 겁니다. 백 10번째 큰 수라는 거.
자, 한번 해볼게요. 시간상. 얘들아, 조심할 건 두 가지. 첫째, 0 있다는 거 조심해. 둘째, 큰 수다. 작은 수 아니야. 그럼 물어보자. 제일 큰 수는 앞에 뭘로 시작하겠어? 근데 5만 달랑 이렇게 쓰면 밑에 몇 개를 써야 돼? 5 팩이면 몇이야? 벌써 110을 넘어가. 그럼 그 다음도 생각하자. 5 어디? 4. 그렇지. 그럼 몇 개야? 이렇게 되겠지. 4개지. 그럼 몇 팩이 된다? 4팩이지. 얼마? 24개.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치? 그 다음에 5. 얼마? 3. 똑같이 몇 개? 24개. 100 근처까지는 가야 돼. 그 다음 5 얼마? 2. 똑같죠? 얘도 몇 개겠어? 24개. 그 다음에 5하고 이제 누구 써? 1. 얼마? 24개. 한번 더 해보자. 24 곱하기 4 하면 얼마니? 96. 여기다 24를 한 번 더 하면 120이 되니까 돼, 안 돼? 그럼 이제부터 가는 거야. 5. 그 다음 뭘로? 0으로. 여기까지 쓰는 거지? 제일 큰 수면 누구로 시작해야 돼? 4. 그렇지. 몇 개 남아? 3개. 6개. 이렇게 되면 얼마야? 102개. 한 턴 더 가도 될 것 같아. 5, 0 얼마? 3. 6개. 이렇게 되면 몇 개야? 이제 디테일하게 세자고. 503으로 시작하는 거 다 했어. 그럼 이제 뭘로 시작할까? 502. 커야 돼? 뭐? 4, 3, 1. 얘 몇 번째야, 그러면? 109번째. 그럼 그 다음 뭐겠어? 5, 0, 2, 4, 1, 3이 돼야지. 얘 몇 번째? 110번째 이렇게 가는 거지. 나는 110번째니까 정답이 5, 0, 2, 4, 1, 3 하면서 끝나는 거야. 러프하게 가다가 순위를 써서 그 다음부터 디테일하게 세는 거야. 괜찮지? 오케이. 됐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마더텅 문제들 이어서 가겠습니다. 지금 12분이니까 딱 7분 쉬었다가 할게요. 20분에 할게요. 자, 마더텅 넘어가서 유형 5번부터 보겠습니다. 유형 5번부터. 체크합시다. 유형 5번은 쫙 하다가 62번 별표. 몇 번 별표? 62번 별표. 쌤 65번. 62번. 이렇게. 별표입니다. 난이도가 좀 있어. 표현이 좀 색다를 수 있고요. 그런 표현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꼭 봐줘. 갑니다. 자연수 1, 2, 3, 4, 5, 6, 7, 8, 8개 중에서 어느 두 수의 합도 뭐가 되지 않는다? 9가 되지 않는다. 이게 되게 특이하지? 어느 두 수의 합도 9가 되지 않는 서로 다른 4개를 뽑아서 몇 자리를 만든다? 4자리 자연수를 만들었을 때 그 자연수의 개수를 묻는 거야. 그럼 생각하자. 야, 어느 두 개의 합도 뭐가 되지 않는다? 그럼 거꾸로 생각해봐. 합이 9가 되는 거 생각할 수 있어? 네. 뭐? 18. 18 또는 27 또는 36 또는 45야. 그 말은 뭐냐면 나 몇 자리 만들 거야? 4자리. 근데 그 4자리에 그럼 1, 8, 2, 7, 3, 6, 4, 5가 같이 들어있을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아직 4자리 배열하지 마. 어떤 4개로 할까 조합부터 만들게. 그럼 난 이런 거지. 내가 만들 4개는 얘네가 같이 들어있을 수? 같이 있을 수? 그럼 이 둘 중에 몇 개만 골라? 하나. 둘 중에 몇 개? 둘 중에? 둘 중에? 그럼 벌써 2에 몇 승? 4승. 아직 배열하지 않은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둘 중에 하나가 와, 둘 중에 하나가 와, 둘 중에 하나가 와, 둘 중에 하나가 와, 이런 거야. 그치? 이제 이들을 배열해야지. 그치? 이들을 배열해야지. 그러니까 곱하기 몇 팩이 들어가야 돼? 곱하기 몇 팩? 4팩 끝. 이렇게 간다고. 이 앞에가 왜 2에 4승인지 이해가? 그치? 둘 중에 하나를 채우는 거야. 그 4개를 뭐 할 거야? 이 조합을 배열. 이렇게 한다고. 이런 생각도 해봐야 돼, 자꾸. 그럼 2에 4승이면 얼마니? 16. 4팩이면 4, 3, 2, 24가 됩니다. 끝. 16 곱하기 얼마 한다? 24하면 384 하고 떨어집니다.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기억해줘?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넘겨보겠습니다. 안 해야 될 거 버릴 겁니다. 67번 버려. 67번 X에도 괜찮다는 소리. 그 다음에 유형 7번 반다. 잘 봐. 유형 7번의 제목이 뭐니?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는.
기억나지? 네. 이웃하면 한 묶음으로 묶어주고 전체 곱하기 손. 이웃하지 않으면 조건. 그치, 나머지 배열한 다음에 사이사이 배열 이런 거야. 우리 몇 번을 볼 거냐면 77번 갑니다. 별표 치는 문제만 할 겁니다. 77번 별표. 상당히 복잡해요. 말 엄청 많지? 내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얘들아, 대부분의 어려운 문제들은 셋 중에 하나라 그랬어. 케이스 쪼개기, 덧셈 정리, 여사건. 얘는 읽어보면 알겠지만 케이스 쪼개기. 케이스 쪼개기가 왜냐면 덧셈이나 여사건은 그냥 보면 알 수 있어. 근데 케이스 쪼개기는 자기가 많이 풀어봐야지 그냥 느낌이 온다. 봐. 우선 글만 볼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이로 구성된 5명의 가족이 영화를 보려고 합니다. 영화관은 좌석의 그림과 같이 A, B 두 개의 열로 구성되어 있고 각 열에는 5개의 좌석이 있다. 이해가? 그 다음부터 잘 봐. 가족 총 몇 명? 5명. 좌석은 A열, B열 5개, 5개씩이야. 이제 중요한 말 간다. A열에는 써줄게. A열에는 누구랑 누구가?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어떻게 배열해? 이웃해. 짠, 요거야. 이거 이해가? 그 다음 중요한 거. B열에는 이제 나머지 가족이지. 누구? 아버지, 어머니, 아이가 앉아야 돼. 얘가 아버지, 어머니, 아이야. 근데 어떻게 한다고 돼 있냐면 아이의 바로 봐봐. 아이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뭐 한다? 그러니까 아이 옆에는 아빠가 있던 엄마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아이의 바로 앞에는 뭐 있어야 돼? 비어 있어야 돼. 그럼 누가 제일 중요할까? 위치가 아이가 중요한 거야. 그럼 나는 아이를 기점으로 케이스를 쪼개 풀 거야. 이해가지? 이제 밑에 봐봐. 짠, 이런 그림입니다. 보여? 자, 이해를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 A열 1번, 2번, 3번, 4번, 5번 자리라고 할게. B열 1번, 2번, 3번, 4번, 5번 자리라고 할게. 난 케이스를 쪼갤 겁니다. 누구 위치를 기준으로? 아이 위치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아이가 어디?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또는 5 이렇게 푼다는 거야. 케이스를 몇 번 쪼개자? 5번. 케이스를 쪼개면 디테일은 쉬워집니다. 첫째, 아이가 아이 기준이야. B열 1번에 앉을 때. B열 몇 번에 앉는다? 1번. 여기 아이가 앉았어. 그럼 드는 생각. 1열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앉고 2열에는 B열에는 아버지, 어머니, 아이가 앉아. 아이 앞에는 항상 뭐 해져 있어야 돼? 비어져 있어야 돼. 해보는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앉는다? 이웃. 이때 잘 봐. 뒤에 가면 의자 문제가 엄청 많아. 옛날 한때 유행하던 문제야. 그러면 어디에 앉을까부터 선정을 할 거야. 그러면 할아버지랑 할머니는 어떻게 앉는다고? 이웃. 그럼 이웃에서 앉으려면 여기, 여기, 여기. 몇 가지? 3가지 기본적으로. 또 예를 들어 3가지 썼지? 얘라고 할게. 저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해야 돼? 앉아야 돼. 경우의 수 2. 이렇게 쓰는 거야. 됐어? 경우를 자꾸 들어. 할아버지 앉았어. 할머니 앉았어. 그러니까 이 두 자리 이미 다 앉았어, 안 앉았어? 끝. 이제 다시 고민하지 마. 이제 봐봐. B열 가자. 이 옆에 누가 앉아야 돼? 아빠도. 그럼 여기에 아빠가 앉을 수도 있고 엄마가 앉을 수도 있어. 다시 곱하기 얼마? 2. 그럼 또 써. 경우수를 쓰면 난 항상 써. 여기 엄마 앉았어. 누구 남았어? 아빠는 여기, 여기, 여기. 몇 가지? 그렇지. 이런 식이라고. 내가 경우의 수를 고민했으면 써야 돼. 그럼 예시를 든 다음에 나머지 생각해. 그럼 되게 쉬워진다. 그럼 내가 이거 다른 데도 똑같은 방법으로 풀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거 이해 가요? 하나만 더 할까? 하나만 더? 참고로 이런 거 센스 있게 풀자. 아이가 지금 어디 앉을 때 했니? 근데 대칭적으로 어디 앉아도? 5번도 똑같겠지? 할 필요가 없구나. 그럼 어디 앉을 때 할 거야? 그럼 반대편에? 4번도 똑같겠지? 그러니까 1번 앉을 때와 2번 앉을 때 어디? 3번만 나눠 풀면 되겠다. 뒤에는 안 풀 겁니다. 해봐야 돼. 이해 가요 지금? 이렇게. 하나 더. 그 다음 별표 문제. 79번 갑니다. 진짜 더럽게 많이 나온다 이런 문제. 또 의자야. 기억나죠? 의자 간다. 갑니다. 어느 관광지에 7명의 관람객 A, B, C, D, F, G가 마차를 타. 일부러 끝까지 안 푼다. 해봐야 돼 자꾸. 간다.
이 마차에는 4개의 2인용 의자가 있고 마부는 가장 앞에 있는 2인용 의자의 오른쪽 좌석에 앉습니다. 7개의 관광객이 7명의 관광객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서 앉는 거야. 밑에 의자랑 조건 보겠습니다. 보이니? 하나, 둘, 셋, 넷, 다 옆, 마부 옆 7개 의자가 있어. 첫째, A와 B는 2인용 의자에 뭐 한다? 이웃하에 앉는다. 보자마자 느낌 빡 와. 그럼 A, B는 무조건 2인용 의자에 앉아야지. 케이스. 여기, 여기, 여기. 셋 중에 하나면서. 한 곳이 고정돼도 A, B가 자리 바꿔. 곱하기 할 거야. 그 다음에 C와 D는 2인용 의자에 이웃하에 앉지? 이때 드는 생각. C와 D는 2인용 의자에 이웃하지 않잖아. 그럼 봐봐. 케이스가 2개야. 저걸 그냥 푸는 방법도 있지만 요것만 여사건 써도 돼. 쟤만 못 쓰겠다고? 그럼 잘 봐. 먼저 나는 A, B부터 합시다. 누구부터 하자고? A, B. A, B가 2인용 의자에 앉아야지. 그러면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경우에서 몇 가지? 3가지. 예를 들어 두 번째 줄에 앉는다고 쳐봐. 저기 A, B가 앉아. 곱하기 600. 그럼 몇 가지다? 6가지. 됐어요 지금? 그럼 A, B는 앉았어. 경우의 수를 써. 여기 A, B 앉았어. C, D는 뭐 하지 않는다? 저걸 있는 그대로 풀려면 둘 다 2인용 의자에 앉으면서 이웃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한 명은 1인용 의자, 한 명은 2인용 의자에 앉으면서 이웃하지? 그렇게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6번. 2인용 의자에 뭐 하지 않는다? 그럼 6번은 뭐야? 이웃한다. 그래서 난 나조건을 해석할 때 C, D를 포함한 나머지들이지 이걸 해석할 때 6번을 쓰겠다고. 뭘 쓴다고? 6건. 그럼 나는 다시 말해. 전체의 경우에서 빼면 되지. C, D가 이웃하지 않는다 6번은 C, D가 뭐 한다? 이웃한다. 왜? 이웃이 더 편하거든. 괜찮아? 이해 가죠 지금? 자, 이해 가자. 나 이거 이렇게 할게. C, D만 할게. 뭐만 하자고? 한 번에 하지 않을게. 이것도 또 쪼개기 그냥. 가자. 자, C, D 앉는 거야. 총 몇 개의 의자가 있어? 네, 두 쌍. 몇 개의 의자가 있어? 아니, A, B 앉았잖아? 5개. 거기에 C, D를 앉힐 거야? 그럼 얼마다? 5, P, 2야. 됐어? C, D가 뭐 한다? 이웃. 똑같이 하나? 여기? 아니면 여기? 거기 앉아? 2 곱하기 2팩. 끝. 얘가 5P면 얼마니? 20. 얘는 4 빼면 얼마다? 16. 이렇게 한다. 자, 이제 A, B, C, D에 있어. 그럼 나머지 있지? 나머지는 고민할 게 있어? 없어? 없어? 몇 명? 3명. 몇 팩? 3팩. 끝. 이렇게 알지. 이해가지? 어떤 식으로 푸는 게 더 편할까는 자꾸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 숫자들은 다 뭐 해야 돼? 마지막으로는 곱해야지. 연달아 앉는 거야. A, B가 앉는다고 C, D가 안 앉는 게 아니야.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어서 가겠습니다. 여기 다 의자 문제입니다. 그 다음 가자. 81번 체크. 잘 봐. 재밌다. 잘 봐. 어떻게 푸나? 쌤,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해요가 아니야. 그냥 캐시를 쪼개는 거야. 읽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둥근 의자 3개와 사각 의자 3개가 교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1학년 2개, 2학년 2명, 3학년 2명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의자에 앉습니다. 가. 2학년 학생은 어디에만 앉는다? 나 이거 보자마자 난 무슨 생각할게? 쪼개겠구나. 케이스를 몇 가지로? 3가지로. 빠밤, 빠밤, 빠밤. 케이스를 쪼개겠구나. 이해가죠? 쪼개자. 첫 번째. 이렇게 할게. 번호로 할게. 그냥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의자라고 할게. 2학년 학생이 몇 학년이? 2학년이 무슨 의자에 앉는다 그랬어? 사각 의자. 그럼 어디 앉을 때? 2, 4에 앉을 때. 두 번째, 2학년이 똑같은데 어디 앉을 때? 2번, 6번 앉을 때. 세 번째, 2학년이 어디 앉을 때? 4번, 6번 앉을 때. 이해가? 난 저거 보자마자 이 생각을 한 거야. 그 다음 봐봐. 같은 학년 학생은 서로 뭐 할 수 없다? 이웃하지 않는다. 야, 그럼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보여줄게. 2학년이 어디 앉아? 2번, 4. 여기에 2학년이 앉아야 돼. 2학년 몇 명 있어? 2명. 배열해. 몇 팩? 2팩. 끝. 2학년 앉았어?
됐어? 이제 누구누구 앉으면 돼? 1학년은 3학년 1학년과 3학년이 이제 나머지 앉으면 돼. 1, 3, 5, 6번에. 근데 1, 3학년은 뭐 할 수 없다고? 같이 앉을 수 없어요. 이웃할 수 없다고. 근데 1학년 몇 명 있어? 3학년. 2명. 그러면 얘네는 벌써 이웃하지 않잖아. 여기가 문제네? 그럼 여기에 1, 3, 3은 나누겠지. 1, 3이냐? 3, 1이냐? 얘가 아직 누가 앉는단 말 안 했어. 다시 말해. 1, 3이 앉냐? 3, 1이 앉냐? 경우수 몇 가지? 2가지. 예를 들어, 여기 1학년이 앉고 여기 3학년이 앉을 거야. 1학년 몇 명 있어? 1명. 1명 데리고 와. 곱하기 2. 이 말 이해가요? 네. 지금 1, 3학년 중에 자리만, 여기는 1학년 자리야, 3학년 자리만 선정한 거고, 거기에 누가 와서 앉힐지 고민해야지. 여기 그럼 누가 와야 돼? 3학년 한 명 데리고 와. 경우의 수 2. 그럼 여기도 끝난 거야, 지금. 앉혔어. 나머지 이제 1학년 몇 명 남어? 하나. 3학년. 여기 앉히지? 몇 팩? 끝. 이거라고. 쉽지 않니? 케이스를 쪼면 디테일은 되게 쉬워져. 그럼 다 곱해봐. 2가 5개네. 경우의 수가 뒤에 거 안 풀겠어. 똑같은 방식으로 해보는 거야. 케이스를 쪼개고 하나를 할 줄 알면 나머지는 방식이 동일하니까. 괜찮아요? 해보기. 자기가 해보고 고민해봐야 늘어. 그리고 정답에 맞출 필요는 없다. 자기 나름의 케이스를 쪼개서 풀면 돼.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알면 되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넘겨서 85번은 X. 빈칸 넣기를 굳이 하지 않을게요, 여기서. 괜찮나요? 여기까지 하면 순열이 끝이다. 순열이 끝인데 질문이 많이 나오는 몇 문제만 좀 보겠습니다. 같이 추가적으로. 이해가죠? 앞으로 좀 올래요? 앞으로 좀 와서 애들이 맨날 질문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64번 잠깐만 봐줄래? 시간 있으니까 좀 더 보겠습니다. 64번. 시간 좀 줄 거야. 별표 3개짜리는 아닌데 4점 문제입니다. 풀어본다. 64번. 문제풀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어떤 방식이 제일 편할까요? 자꾸 생각하면서 풀어줍니다. 우린 경우의 수, 그 다음에 순열까지 배운 겁니다, 지금. 색깔은 3가지고 칸은 5칸입니다. 이웃하는 사다리꼴에는 다른 색을 칠해야 되고 맨 위와 맨 아래 사다리꼴에도 다른 색을 칠해야 됩니다. 5개의 사다리꼴에 색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자. 내신에서 이런 문제들이 다 어려운 문제에 속할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 같이. 풀이법이 다양할 수 있지만 결국은 동일하거든.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 색깔이 있어? 자, 그 색을 A, B, C라고 할게. 됐죠? 몇 개의 층이 있어? 1층, 2층, 3층, 4층, 5층 그냥 거꾸로 쓸게 뭐 상관없어요. 그럼 봐봐. 1, 2, 3, 4, 5층 5곳에 A, B, C를 뭐 하는 거야? 배열하는 거야. 붙어있는 데는 같은 색을 칠할 수 없으며 1층과 5층은 다른 색을 칠해야 합니다. 그럼 마치 1층 자리, 2층 자리, 3층 자리, 4층 자리, 5층 자리지. 여기 A를 쓰면 여기 A를 쓸 수? 여기 A를 쓰면 여기 A를 쓸 수? 난 이거 수용도로 풀 거야.
자리가 고정적이고 제약 조건이 걸린단 말이야. 단 그냥 써도 되는데 머리 좀만 쓰자. 여기랑 여기에 같은 색을 쓸 수가 그럼 서로 다른 색 중 몇 개를 골라서 두 개를 골라서 배열해. 그럼 뭐라고 쓸래? 3P 2를 먼저 하고 갈게. 이거 몇이야? 6이야? 당연하잖아. 여기 쓸 수 있는 게 몇 가지? 6가지. 근데 그 케이스마다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떨까? 같지. 그냥 예를 들어서 여기 A를 써. 여기 뭐 쓸까? B를 써. 하고 풀겠다는 거야. A, B, B, A, C, C, A, B, C, A 몇 가지라고. 됐어. 이제 또 이 디테일만 살리면 돼. 가는 거야. 너가 다 할 거야. 수영도 그릴 거야. 누구 썼어? A를 쓸 수? 아니면 C. 단, 한 번 쓴 색을 못 쓰는 건 아니다. B 썼어. 누구 쓸 수 있어? A도 쓸 수 있어. 이거 조심해야 돼. 그치? A 썼어. B 아니면 C인데 B네? 뭐가 와야 돼? C. C 썼으면 A 아니면 B인데 B네? 뭐가 와야 돼? A. C 썼으면 뭐 아니면 뭐다? A 아니면 B지? A를 썼어. B가 있어. 뭐가 와야 돼? C. B야? 그럼 뭐? A도 되고 뭐도 돼? C도 돼. 몇 가지? 곱하기 얼마?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심플해. 이해가요 지금? 앞, 뒤가 고정되는 게 6가지고 그 경우마다 5가지 생길 테니까. 그럼 전부 6, 5니까 몇 가지가 된다? 30가지. 이해가요? 물론 이게 시작할 때부터 A, B, C로 나눠 풀어도 돼. 근데 그게 다 여기 들어있으니까. 수영도 생각이 들어야 돼. 경우의 수 많이 푼 사람이 유리하다.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본 사람들이. 이해가요 지금? 오케이. 요거 질문 많이 나오는 문제고 그 다음 문제 하나만 더 갑시다. 자, 재미난 거 61번 체크. 이것도 질문 엄청 많이 나옵니다. 3점 문제긴 한데 시간 좀 줄게요. 3번 풀어봐. 뭔 말인가 싶을 거야. 경우에서 많이 풀면 약간 머리가 좋아진 느낌이다. 위의 수들 다 더하는 거야. 자, 해볼게요. 은근히 쉬울 수 있다. 1, 2, 3, 4를 모두 한 번씩만 사용해서 만든 4자리 정수를 크기대로 나열할 거야. 몇 개 있어, 이거? 그래, 이거 총 개수는 4팩이니까 몇 개야? 24개야. 이 24개를 다 뭐 하고 싶은 거야? 더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재미난 게 있다? 제일 큰 수가 뭐야? 1, 2, 3. 제일 작은 수가? 제일 큰 수가? 이거 더하면 얼마 하게? 5,555. 그 다음 수. 얼마니? 1, 2, 4, 3. 그 다음 큰 수? 더하면 얼마 하게? 세트야. 총 몇 개라고? 24개. 그럼 몇 세트가 나와? 끝! 둘씩 더하면 5,555잖아. 몇 개 있다고? 곱해? 심플하죠? 저런 생각대로 가지면 됩니다. 괜찮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한번 해봐야 돼, 숙제로. 오케이, 숙제만 체크하자. 자, 먼저 마더텅부터. 페이지 219페이지에 있는 유형 5번부터 7번까지입니다. 밀리지 말자. 그리고 고민을 해야지 해설이 들려. 오케이. 그 다음에 센 갑니다, 센. 센은 페이지 158페이지고요. 유형 9번부터 15번입니다. 요거 다음 시간까지 숙제가 됩니다. 이해가죠? 오케이, 체크합시다. 자, 오늘 숙제 완벽히 안 돼 있는 사람들 확인. 침이 다 돼 있어? 우진이, 종훈이, 의연이 다 돼 있어? 의연아, 너 프린트 안 가져왔지? 그거 그럼 가지고 수요일 날 좀 일찍 와. 의연이만 붙여 납힌다. 오케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있다가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숙제하자 지금.